뉴캐슬 초대박 계약 임박. 2688조 빈살만이 한국 선수를 탐내자 벌어지는 기적 같은 상황. 손흥민 이적. 토트넘 호스퍼는 20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에서 23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7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에 1에서 3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승점 57점에 머물며 리그 8위에 머무르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시작은 매우 좋았다. 토트넘은 전반 8분 다소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이를 데얀 쿨루셉스키가 밀어줬고 케인이 직접 차 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하지만 기쁨은 여기까지였다. 토트넘은 후반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후반에만 3골을 내주며 결국 1에서 3으로 무릎을 꿇었다. 이날 패배로 8위까지 추락한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주관대회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에서 4위가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에 나서고 5위가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UEL 진출 자격을 얻는다. 당초 잉글랜드 FA컵 우승팀과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우승팀이 각각 유럽축구연맹, UEFA, UEL, 유럽축구연맹, UEFA,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진출 자격을 얻는 것이 규칙이다. 다만 잉글랜드 FA컵, 맨체스터 시티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잉글랜드 EFL컵 우승팀, 맨유 확정, 2일에서 4위에 해당하는 팀일 경우 해당 자격은 이양되면서 6, 7위가 자격을 얻게 된다. 즉, 현재 순위상 6위에 해당하는 브라이튼이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UEL 진출이 확정됐다. 브라이튼은 36경기 승점 61점으로 6위 이상을 확정했다. 남은 유럽축구연맹, UEFA, UECL 티켓 한 장을 놓고 빌라와 토트넘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됐다. 현재 빌라는 승점 58점으로 토트넘보다 승점 1점 앞선 상태다. 빌라는 브라이튼과 최종전을 치르고 토트넘은 강등권 경쟁이 걸려있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만나게 된다. 토트넘이 리즈를 제압하더라도 빌라가 브라이튼의 승리를 거둔다면 8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주관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UEFA 주관대회에 나서지 못한다면 손흥민도 11년 만에 국내 대회만 치르게 된다. 손흥민은 레버쿠젠 시절부터 꾸준하게 유럽축구연맹 UEFA 주관대회에 참가했다. 지금까지 총 유럽축구연맹 UEFA UCL 7회, 유럽축구연맹 UEFA UEL 2회, 유럽축구연맹 UEFA UECL 1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유럽축구연맹 UEFA 주관대회에 나서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리즈전 승리를 거두고 브라이튼이 빌라를 잡아주길 바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어땠나? 유럽 다녀온 클린스만 브리핑, 일문일답. 클린스만은 대표팀 유럽파 선수들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전 10시 2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오전 10시 50분경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사전 공지한 대로 취재진과의 짧은 스탠딩 인터뷰에 임했다. 클린스만은 4월 유럽 방문 일정을 통해 손흥민, 오형규,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하고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에 지난 열흘 동안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선수들과 해당 구단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했다. 시간상 모든 선수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짧은 인터뷰를 마친 클린스만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전라북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 1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클린스만이 부임 시 조건이었던 한국 거주와 관련해 협회와의 원활한 소통, 아내 딸과 함께 사는 것 등을 고려해 서울 거주를 택했다고 밝혔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긍정적이었고 감독, 코치들이 면담하러 온 것에 고마워했다. 김민재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여유를 갖고 만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 나폴리 시내 거주지 근처에서 식사하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개인적으로 현재 느끼는 감정 등의 내용이었다. 현재 김민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곧 스쿠데토,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될 것이다. 멘탈도 많이 안정된 상황이다. 다음 대표팀 소집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미팅이 도움이 됐었는지 직전 유벤투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손흥민과는 본머스와의 경기 전에 대화를 나눴다. 득점을 터뜨릴 때까지는 상당히 기분 좋았는데 경기 결과가 아쉽게 됐다. 토트넘은 나의 팀이자 영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단이다. 뉴캐슬에 1에서 6대패까지 당한 것이 안타깝다.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지만 감독 대행이 경질되고 대행의 대행 이오는 등 선수가 관여하지 못하는 구단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은 리그 6경기 동안 토트넘이 빠르게 수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바란다.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6월 소집과 명단 확보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을 체크할 예정이다. 내가 유럽에서 바쁘게 선수들을 만날 때 국내에서는 차두리 어드바이저와 마이클 킴 코치가 K리그를 살폈다. 새로운 선수들이 소집될 수도 있고 현재 활약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대표팀에 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20세 이하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인도네시아에서 아르헨티나도 개최지가 변경됐지만 그 선수들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그들에게 6월 소집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계속 관찰할 것이다. 이강인의 활약을 보는 것이 감독으로서 상당히 뿌듯하다. 지난 우루과이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소속팀에서도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다. 마요르카도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더 큰 구단에서 러브콜이 오면 선수로서는 당연히 기쁠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선수들이 활약하는 경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 환경 안에서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오형규의 셀틱 경기를 직접 관전하러 갔었고 출전 시간 경쟁에서 본인의 배고픔과 투쟁심을 확인했다. 이재성은 직관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빅클럽을 꺾으며 좋은 흐름을 탄 반면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은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와 감독이 항상 본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유럽파뿐만 아니라 K리그, 일본, 중국에서 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참석 명단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영광스럽고 유익한 자리였다. VAR, 핸드볼 파울 등 축구 규정이나 축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한다. 축구 선수로서 유럽에 진출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반드시 유럽에서만 활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K리그를 포함해 아시아 어디에서 활약을 하든지 계속 관찰할 것이다. 분명히 자문위원회와 같은 네트워킹이 선수들이 이적할 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 3. 메뉴 안 가요. 100일 협상. FC 바르셀로나 7천만 파운드 스타. 잔류희망. 영국 언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22일 이하 한국 시각 내 용은 가능한 올해 FC 바르셀로나에 머물고 싶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난 여름 맨유에 가고 싶지 않았음을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맨유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새 체제로 정비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텐 하흐 감독은 과거 아약스에서 영광의 시대를 만들었던 제자들과의 재회를 원했다. 대용이 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대용은 맨유의 뜨거운 러브콜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텐 하흐 감독은 맨유의 중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용을 최우선 타깃으로 잡았다. 100일 이상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FC 바르셀로나의 임금 미지급 논란으로 거래가 결렬됐다. 맨유는 올 여름에도 대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당시 맨유는 대용을 영입하기 위해 7천만 파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대용은 지난 여름 FC 바르셀로나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맨유와 FC 바르셀로나가 대화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는 맨유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인정했다. 대용은 가능한 올해 FC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어한다. 고 덧붙였다. 대용은 네덜란드 언론 NOS와의 인터뷰에서도 구단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들은 나를 비싼 금액에 팔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기 싫었다. 나는 가능한 올해 FC 바르셀로나에 있고 싶다. 고 말했다. 대용은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0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우승에 힘을 보탰다. 4. 트레이드 실패 아냐? 오른쪽 화살표 에라 1점대 필승조 자리매김, LG가 기다렸던 함덕주의 반등. 지난 2년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 트레이드였다. 그러나 단숨에 평가가 바뀌고 있다. 이적 이후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좌완 투수 함덕주가 반등에 성공했다. 함덕주는 올 시즌 22경기 21과 3분의 1이닝 2승 5홀드 3세이브, 평균 자책점 1.69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주축 불펜 투수들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엔 필승조 역할까지 맡고 있다.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20일 잠실 하나 이글스전에서는 2이닝을 출루 및 실점 허용 없이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2013년 5라운드 43순위로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함덕주는 2년차였던 2014년부터 1군에서 기회를 받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필승조의 한 축을 맡아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다. 2017년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13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2018년 이후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를 달성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위력이 조금씩 떨어졌다. 2019년 0.20에 그쳤던 피안타율이 이듬해 0.25까지 상승하는 등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내야수 양석환과 투수 남호가 두산으로, 투수 함덕주와 최지선이 LG로 향했다. 양팀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트레이드였다. 특히 두산은 주전 1루수 오재일이 FA, 자유계약로 삼성 라이온즈에 이적한 뒤 1루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경험이 많은 양석환을 품으며 급한 불을 껐다. LG는 좌완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함덕주가 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랐다. 그러나 이적 첫해 16경기 21이닝 1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29, 지난해 13경기 12와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2.13으로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긴 시간 동안 부상에 시달린 게 문제였다. 2021년에는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통풍이 재발한 게 함덕주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2년 내내 풀타임으로 시즌을 소화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그 사이 양석환은 두산에서 주전 1루수로 자리를 잡아 2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그랬던 함덕주가 올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월 한 달간 15경기 13이닝 1승 4홀드, 평균 자책점 2.77을 올렸고 이달 들어서는 7경기 1승 1홀드 3세이브로 단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피안타율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 윕은 각각 0.037, 0.12에 불과하다. LG는 진해수, 최성훈 정도를 제외하면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좌완 불펜 자원이 마땅치 않은 팀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함덕주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부담을 한결 덜었다.